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레기들의 보도는 마치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일이라도 저지른 것 마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사망이라는 기도 안 차는 타이틀을 걸고 너도나도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대놓고 이재명 후보를 의무화하려는 의도가 있음이 명백한 것이죠. 홍준표 역시도 우연치고는 참 기이한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말하며 의구심을 제기했고, 이준석 역시도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가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도 안 한다, 지켜보고 분노합시다 라며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제보자의 의혹 제기는 지난 11월에 검찰의 조사에서 자신이 지어낸 허위 사실이라는 진술까지 확보가 되었고 보도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공감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고로 이재명 후보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보도를 쏟아낸다는 것은 그 뒷배경에 이재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이고,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수사를 받았던 사람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검찰의 수사만 시작이 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냐는 것이죠. 홍준표 본인도 윤석열의 검찰에게 수사받다가 6명이 사망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검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교묘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 이득을 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곤란해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별의별 짓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 한다 해도 그렇게 쉽게 당하지도 않지만, 이런 식의 무차별적 의혹 보도는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고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서 명백하게 선을 그었고, 마타도어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기사 작성 시에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에게 음해를 가하려 했던 자이고 이미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 조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왜 조용한 겁니까? 법무부는 왜 조용한 겁니까? 수사하면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는지,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는지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의 감찰부터 하는 게 우선인데 말입니다. 제도가 시급해 보입니다. 대체 박범계 장관님 왜 조용한 걸까요?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김건희로부터 어머 오빠네요 라는 소리를 들었던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쓴 단독 보도에 의하면 7시간 동안 김건희와 통화한 한 매체의 녹음 파일이 곧 공개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매체가 어디인지까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녹음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내용과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 정대택 씨 국감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이 됐고, 이와 함께 자신과 동거설이 나돌았었던 양재택 전 검사,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 소개한 무정스님, 줄리 의혹을 실명 증언했던 안혜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 등에 대한 내용도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 이 파일이 공개가 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김건희는 7시간 통화 녹음과 관련된 취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윤석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동안 김건희가 보여준 언행 등을 보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대선 후보 부인이 기자와 7시간씩 통화를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짐작이 가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김건희는 할 말이 많았던 것이고 핑계댈 것이 많았으며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선 장관 역시도 내성적인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못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대선 후보의 아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에 의하면 수사를 받아도 수십 번 받아야 했고 압수수색을 당해도 수십 번 당했어야 할 사람인데 말이죠. 이번 주에 큰 게 하나 터진다는 설들이 나돌았는데 이거였나 봅니다. 아주 기대됩니다. 모 방송에서 김건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윤석열을 호칭할 때 윤 총장 또는 성열이라고 호칭한다는 방송을 본 바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저렇게 부를까요? 누구 아빠 또는 우리 신랑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평소 윤석열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토리 아빠 윤석열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었지요.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다 라면서 내 휴대폰 사진첩에는 우리 집 강아지 사진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그 10년 세월, 어떤 세월을 말하는 것일까요? 윤석열이 올해로 결혼 10년 차입니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일 망언을 넘어서서 공약마다 갈등을 유발시키는 공약을 툭툭 던지는 윤석열이 오늘은 7번째 공약으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료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참 정말 대단한 공약 내놨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하는데 700원 그리고 발급하는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실로 엄청난 공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무료화를 통해서 국민 불편을 개선을 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공약에 커뮤니티에는 바로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장모가 부동산 등기 열람 많이 하니까 그 수수료 아끼려는 것이냐 라는 반응도 있었고, 왜 유료인지도 모르는 동네 바보, 남의 땅 뒤져보는 거 쉬워지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니 제한하는 취지다 이 동네 바보야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을 하고 작은 부담을 덜어주려면 속 시원하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주던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해주던지 자동차세, 재산세, 건강보험 등도 무료로 해주는 공약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말입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공약 같은데 이왕 인십 쓰는 거 좀 팍팍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튼 오늘 이재명 후보 허위 사실을 공작했던 이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두고 기레기들이 또 어떤 악의적 보도를 쏟아내는지 관찰을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